정부가 올해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건설부동산부의 문정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번 국토부의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어떻게 보면 추진 의지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민관으로 구성된 이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이 국토부 행정에 대해 보완할 점을 지적한 데에 따른 국토부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좀 지나치게 낮아서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 지표보다 시세 반영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실제 거래된 부동산 가격만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반영을 했다면 앞으로는 거래되지 않은 이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세까지 좀 포함해서 공시가격에 좀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지역별로 모두 이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이라는 점 때문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 위원회도 이 점을 좀 문제를 삼았고요. 그래서 실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서울 강북 같은 경우에는 70%, 강남의 경우에는 60%, 고급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에 불과하다는 점이 가장 지적될 부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고 기준들을 따져봤을 때 위원회와 국토부의 입장이 좀 일치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좀 위원회와 국토부가 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세부적인 안에서는 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회 사이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반면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현실화율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90%까지는 어렵다고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탈락자 문제 등이 이런 부작용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 선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 경우에는 이 가계 부담으로 좀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또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또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예측이 되고 있나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의 좀 필요성이 제기된 게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타깃으로 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고급 아파트나 주택일수록 오히려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부동산 세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실제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2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75%인데 반해서 서울의 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반영 비율이 60%에 불과하다는 이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예. 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가 좀 빠르게 이뤄진다면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한남동, 이태원, 성북구도 포함이 되고 삼성동이나 서초구의 방배동 같은 이제 고급 주택 단지들이 있는 곳에 이제 고급 주택들이 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 판교나 위례, 광교, 과천 일대의 단독주택들도 보유세 부담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보유한 골프장이나 유원지 같은 이 특수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세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정체된 만큼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할 때 이 실거래가는 공시가격의 과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 가격의 흐름이나 세수 같은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선에
복합적인 요인을 좀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뭐 위원회와 국토부 간의 의견 차이도 아직은 좀 있고 하다 보니 이것을 언제 하나로 통일시키고 또 언제쯤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취재를 해보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그 국토부는 이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라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좀 언급은 했지만 시세 반영률을 개선하고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이 명시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 평가자가 의무적으로 시세 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고가 부동산이나 특수 부동산은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민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심사위원회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개선안은 내년 부동산 가격 공시도 있는 만큼 늦어도 올해 11월 안에는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개선안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죠.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